진짜 진심으로 반려견 동반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반려견들하고도 많은 추억을 쌓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반려견들끼리 인사시키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보호자님들은 거기다 리시를 걸고 조금 더 자유로운 두 손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죠. 네, 안녕하세요, 마이콩입니다. 오늘은 반려견 동반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되는 반려견 동반 매장을 보면 1순위가 안전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반려견들끼리 인사시키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반려견 동반 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컨셉에 반려견이 같이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려견 전용 공간을 만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반려견들을 대부분 다 목줄이나 하네스를 하거나 아니면 슬링백이나 유모차 같은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인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아이들이 인사하기 좋은 장소다, 인사하기 좋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일단 도망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그렇다라는 말은 내 다리가, 내 발이 다 자유로운 상태여야 됩니다. 그런데 목줄을 하고 있거나 슬링백에 있거나 유모차에 있거나 그러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을 조금 더 예민하게 생각하게 되고 반려견, 상대 반려견의 반응에 조금 더 과격한 리액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서 반려견들끼리 인사하는 것은 조금 더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반하는 매장이라고 한다면 반려견들끼리 인사하지 않는 문화를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인사하지 않게끔 하는 문화를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멀리서 이제 아이들을 그냥 바라보는 정도, 이렇게 몰래 힐끔힐끔 바라보시는 정도까지만 하고 웃음을 지으시고 아 예쁘다 라는 정도만 하시는데, 조금 더 너무 격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 예쁘다, 예쁘다, 어떻게, 그래 또 그래.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안 좋다라기보다 친한 아이들한테는 되게 좋을 수 있으나 모르는 반려견들한테는 이렇게 다가갔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이 역시도 피할 공간이 없어서 네 발이 묶여 있거나 공간이 좁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이 친구들이 되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공격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왕왕왕왕왕. 사람도 다른 반려견한테 웬만하면 인사를 안 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시면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것도 인사하지 않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이 아이들은 각각 좀 넓이는 다를 수 있지만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아이는 한 10cm 정도까지만 와도 뭐 괜찮은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는 한 1m 안으로 들어오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바운더리를 지켜주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요즘 보호자님들은 굉장히 성숙하셔서 이 반려견들이 다른 강아지한테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동반 매장에 가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혹시 이 아이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 아이의 기분이 안 좋거나 막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아이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안전 거리를 확보해 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러프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 반려견과 다른 반려견의 거리를 따지고 보면은 1.5m 정도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거리를 다 만들기가 너무 어렵죠. 한정된 공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효율적으로 테이블을 놔야 되는데 그 거리를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거리들을 조금 더 좁힐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두 가지인데, 칸막이를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 아이들 자리를 배치하세요. 반려견 좌석입니다. 반려견은 이쪽에 앉혀주세요. 유아용 의자를 구비하는 것처럼 반려견 의자를 구비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는 조금 힘들더라도 이 반려견들의 자리, 시트를 표시해 두시는 것까지만 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반려견에게 신경 쓰는 아파트를 보면은 엘리베이터 안에 여기는 반려견 존입니다. 여기에서 반려견이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시트지를 동그랗게 잘라서 붙여놓는 공간도 있거든요. 훨씬 더 잘 아실 테니까 조금 더 인테리어로 봤을 때도 굉장히 예쁘게 여기는 반려견 존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반려견 존을 만들었다, 반려견 자리를 만들었다면 그 옆에는 사람이 앉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아이들의 안전거리를 조금 더 좁히려면 반려견과 반려견 사이에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 배치를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개, 사람, 개 이렇게 개와 개 사이에 사람이 많이 끼면 많이 낄수록 이 아이들끼리의 관심은 끊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자리를 배치를 하실 때도 개, 사람 또는 개, 사람, 개 이런 식으로 강아지와 강아지, 개와 개 사이에 사람이 낄 수 있게 자리를 배치해 주시면 상당히 안전 사고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거리를 줄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려견 시트를 준비해 주시는 거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칸막이를 설치를 하는 거죠. 반려견들끼리의 시야를 가리게 되면 물론 흥분할 수도 있지만 직접 보는 것보다는 확실히 덜 하거든요. 그래서 파티션을 조금 설치하셔서 강아지들과 강아지들이 직접적으로 만나지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물리적인 분리를 해 놓으시면 안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독파킹 고리 같은 것들은 꼭 구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독파킹 고리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뭐 바닥에 있어도 되고 위에 그 벽에 붙어 있어도 되거든요. 가지고 오신 리시를 걸어 놓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게 단단하게 거기에 고정될 수 있게 해주시면 안전 고리서부터 아이들의 몸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리시가 이제 반지름으로 하는 그 반경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경 안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으시면 상당히 좋죠. 독파킹 고리를 만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1번 독파킹 고리, 2번 독파킹 고리가 간격이 한 3m 정도가 되는데 1번에 독파킹한 반려견의 리시 길이가 2m가 되고 2번 독파킹 고리에서도 그 고리에서 다른 반려견들까지의 거리가 2m가 되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끼리 독파킹 고리 간의 간격보다는 각각의 독파킹 고리하고 반려견의 거리가 더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3m다 라고 했으면 최소 1m 이하로 리시 길이를 만들어야 서로 안 만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독파킹 고리를 설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독파킹한 고리와 아이의 길이까지 컨트롤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테이크아웃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호자님들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가 커피 한잔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리시를 가지고 이렇게 리시를 가지고 쭉 가시다가 커피집이 보여서 이제 테이크아웃을 해야지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카드를 꺼낼 때, 현금을 꺼낼 때 보면 두 손을 다 쓰잖아요. 그럼 두 손을 다 쓰는데 이 리시를 한쪽에 고리에 걸거나 손목에 걸거나 아니면은 이제 리시를 한쪽에 잡고 이렇게 되게 힘겹게 드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생각해 주셔서 독파킹 고리를 옆에다가 살짝 놓으시면 보호자님들은 거기다 리시를 걸고 조금 더 자유로운 두 손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려견이 마실 수 있는 물 있죠? 네,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아이들이 시원하게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신다면 보호자님들도 되게 좋아하실 거고 아이들도 되게 좋아집니다. 네. 근데 제가 보호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커피 한 잔이라도 더 사고 싶어요. 진짜 진심으로. 왜냐면 내 새끼를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분들은 번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 디저트라도 더 사게 되고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날씨 변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파킹 고리를 하면 보통 반려견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연습 많이 한 친구들은. 그러면 조금 더 땅에서 떨어져 있는 이 아이들의
매트나 앉을 수 있는 의자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보호자님들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그 반려견 해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해외에서 되게 유명한 건데 그거를 설치해 두시면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그것만 드셔도 이 보호자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조금 더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외부에는 이제 테이크아웃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팁들은 이 정도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이 보호자님들이 감동하실 만한 것들, 사실 이제 제가 반려견 동반 매장에 갔을 때 감동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어떤 압구정에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반려견들이랑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장님이 되게 젠틀한 톤으로 아무 양념도 안 친 소고기인데 좀 줘도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소고기를 손바닥 반만한 것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단 서비스만도 감사한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려견들을 위해서 간식을 몇 개 준비해 주시거나 주시면 어떨까. 호프집 같은 데 가면 강냉이 서비스로 무제한 리필을 막 이렇게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려견들 용으로 간식을 이게 좀 무제한 간식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뭐 한 줌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간식을 준비하실 때는 반려견들이 알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성분이 뭐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류별로 조금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간식들을 준비해 두시면 뭐 카운터에다가 준비해 주셔도 좋아요. 서비스 간식 한 3-4개 정도만 준비하셔서 이제 카운터에 딱 있으면 3-4개 딱 있어요. 아이 간식 뭐 드릴까요? 이러면서 딱 이렇게 성분만 표시해 놓으시면 직접 고르셔서 아이 들어오자마자 간식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호자님들도 감동을 받으시겠지만 아이들이 간식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 들어오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호자님들도 좋으시고 너무 다 쉽게 행복해지는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간식을 그렇게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솔직히 반려견하고 같이 음식을 쉐어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간이 없이 먹거든요. 소금이나 후추 같은 것도 잘 안 해서 먹는 정도인데 고기도 굽거나 삶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굽고 막 이런 식이고요. 토마토 계란 볶음 막 이런 거 할 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거 볶기만 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반려견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똑같이 보이는데 반려견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그 음식을 준비를 하시면은 생각보다 작은 양을 준비하시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친구가 먹고 나서 설사를 할 수가 있고 장에 트러블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알러지는 뭐 보호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알아서 판단해서 드실지 마실지 결정을 하실 거고, 양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으면 이제 좀 힘들어요. 네. 먹이기가 되게 선택지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양이 되게 적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반려견 물그릇과 매너벨트 정도는 준비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려견 동반 매장이면 아이들이 풀려 있거나 그런 것들은 아닐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마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너벨트를 준비해 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솔직히 이 밖에도 뭐 포토존을 만든다거나 아이들이 동선을 발자국을 따라서 해놓는다거나 배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몇 가지들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밖에도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반려견 동반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반려견들하고도 많은 추억을 쌓고 있거든요. 반려견 동반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응원하고자 제가 이 영상들을 준비한 거니까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반려견과 행복한 운영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